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도 아침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비가 며칠 동안 이렇게 내려서 우리 고구마 심어놓은 거 너무 잘 되겠죠? 네. 이제 여러분 올여름에 아주 고구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저께 새로 들어오시는 우리 최 여사님 진심으로 환영드리고요. 우리 윤희 씨 오자마자 한번 고생했는데, 아이고, 또 이 자리에 나오기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마을 식구들이 이제 제법입니다. 교회가 꽉 찼네요.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으로 우리의 마음의 독소가 제거되고 우리 육신의 독소가 제거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PPT 자료를 보시면 생명이 살아 숨쉬는 곳, 우리 사무장님께서 파워포인트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미영 씨가 또 수고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는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라고 하는 내추럴 하이진, 자연 위생학의 저자이신 대가이신 하비 다이아몬드 선생님의 저서 나는 People Life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이제 한국말 번역이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 이제 외국에서는 자연위생학이 우리 한국에서는 생소하실지 모르지만 대체의학 또는 뭐 요런 정도로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외국에서는 내추럴 하이진이라는 자연위생학이 상당히 많은 환우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연위생학의 교재로서 쓸 만큼 굉장히 내용이 진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이 부분의 중요한 부분들을 캡처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내 몸 살리는 해독. 자, 이런 주제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People life a new beginning. 야, 유미야, 유미 씨. 자, 이거 번역 좀 한번 해볼까요? 한국말 반, 영어 반. 맨날 헷갈려서 유미가 한국말 했다, 영어 했다. 자, People life a new beginning. 새로운 시작? 한국말 모르죠? 뭐 얘기하다가 유미야 많이 먹으면 안 돼. 지금 보식이야. 그러면 I don't understand. 나 못 알아들어. 그때만. 필요에 의해서. 자, 이것은 이제 한국말 번역에 의하면 나는 어떤 건강한 삶에 적합하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 그래서 이제 저자는 이제 한국말로 번역할 때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 책을 저술하셨습니다. 이 책이 얼마나 좋은 책인지 지금부터 한번 이제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중심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심 메시지는 독소를 청소하면 왜 병과 비만은 사라지는가?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병을 치료하는 해독의 비밀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의 저자이신 하비 다이아몬드 선생님을 좀 소개하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비 다이아몬드의 몸은 한마디로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우리 김태원 여사님처럼. 자, 어릴 때부터 병을 달고 사셨대요. 베트남전에 공군으로 참전했었습니다. 고엽제 후유증으로 죽음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런 하비 다이아몬드 선생님께서 내추럴 하이진이라고 하는 자연위생학 책을 접하시면서 본인이 직접 실천하고 또 다른 것이 아닌 음식만으로 병을 고치시게 되었습니다. 20대 때 178cm의 90kg이 넘던 장정. 무려 25kg을 감량했습니다. 그 이후 이 하비 선생님은 한 번도 살이 찐 적이 없었고 또 병에 걸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고무돼서 건강 컨설턴트로 변신했습니다. 하비 선생님은 캘리포니아 의료학원에서 영양학을 가르치고 계시고요. 또 뉴욕타임스의 40주 연속 최장기 베스트셀러 1위, 전 세계 1200만 부 이상 판매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여러분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을 출간하셨습니다. 비단 다이어트를 위해서만 이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책을 읽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 책에 보면 비밀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내가 왜 병에 걸렸고 내가 왜 살이 쪘는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독식을 2프로그램, 2달, 석 달 하면서 이제 날씬하면서 우리 김기숙 여사님처럼 이제 미스 때의 그 미스 코리아가 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은 자꾸 억울하신가 봐. 살이 너무 빠져가지고 걱정돼요. 자, 이 시간에 살이 빠져서 걱정하실 일인지, 이제 해독이 돼서 암세포가 고사되기 때문에 좋아해야 될 일인지, 이 시간에 원인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비 선생님은 오프라 윈프리 쇼나 또 굿모닝 아메리카 등 수많은 프로그램에 출연하시면서 전 세계인의 건강 컨설턴트로 참 열심히 활약하고 계십니다. 자, 이 책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eople Life,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이 책은요, 첫째, 자연의 법칙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근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은 진짜지만 내일은 가짜로 변하는 그런 가벼운 의학상식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되세요? 우리 황 여사님 이곳에 오셨습니까? 우리 황 여사님은 자기가 이렇게 지금 이제 굉장히 중증이고 말기까지 온 그 상태의 범인이 어렸을 때 편도선 수술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셨는데, 맞아요, 여러분? 제가 학창시절에 편도선 수술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편도선 수술을 해주는 병원에 가면 할인도 해주고 쿠폰도 주고 그런 제도가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던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3부쯤에 내 몸 안의 의사 림프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공부하겠지만, 우리 몸에 중요한 유방암 환자가 유방을 절제하면서 림프구를 자르고 림프절을 자르고, 또 자궁 환자가 난소암 환자가 부위에 있는 림프절을 자를 때 여러분들이 다른 곳으로 재발되고 전이 되고 면역력이 저하되고 백혈구가 초토화되어서 여러분들이 더 다른 재발과 전이의 그런 원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림프 공부를 하시면서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편도선 자르는 것이 유행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지만 내일은 가짜로 변하는 이러한 가벼운 의학상식이 아니고 우리 인생 전반을 꿰뚫어내는 지속 가능한 질병 치료와 예방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 사무장님이 재밌는 그림을 그려놓으셨습니다. 자, 인류의 변천사인 것 같습니다. 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하빌리스, 성장해서 호모 에렉투스, 네안데르탈인, 호모 사피엔스에 이르기까지.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호모 사피엔스란 무엇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자, 그러면 호모 사피엔스에 맞는 의식 구조로 여러분들이 변화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네안데르탈인이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같은 원시 인류에 비해서 우리 현생 인류는 항상 무엇을 하면서 살았어요? 무엇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예,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여기가 아닙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네안데르탈인, 이제 호모 사피엔스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면서 살아왔다? 생각.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생각의 변천사가 있다면 우리가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다시 말하면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업 의료 시스템의 위협 마케팅을 거부하고 진정한 의사는 내 몸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코페르니쿠스적인 사고의 전환이 있으면 질병과 비만은 반드시 치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선택하고 실천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 수술하고 자르고 수술하고 자르고 수술하고 항암하고 수술하고 방사선하고 내리막. 자, 이제 여러분 내 몸 안에 의사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연 치유를 하시다 보면 오르막. 자, 비결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계시면 한번 손을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시면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에이, 내숭. 하늘마을 꿀꿀이들이 손을 하나도 안 드시네. 여기 보니까요, 먹는 것 싫어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렇죠? 하늘마을 오셔서 한 번쯤은 다 배탈 나시고, 체하시고, 응급 상황 한 번씩 다 액땜하셨어요. 맞습니까? 자, 여러분은 정말 먹는 것을 좋아하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에 숨 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우, 제가 운동하셔야 됩니다 하면, 아우, 사모님, 저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방에 계시고 안 움직이시던데, 숨쉬기 운동이요. 숨쉬기 운동만 하지 마시고요. 자, 먹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숨 쉬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자, 그런데 인간은 먹기 위해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이 먹는 일. 자, 먹는 것은 먹는 데에만 국한된 그 육체적인 현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소화시키지 못하면 장이 불편해져서 히스테릭해지고 까다로워지고 그래서 감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면서 우리 몸을 나쁘게도 하고 건강하게도 하기 때문에 언제 먹느냐,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의 척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유명한 명언이 있죠.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가 당신의 몸을 만들고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가 당신의 무엇을 만든다? 품성을 만들고. 자,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다음 단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비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책 전체를 통해서 음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 통틀어서 여러분 1톤차 보셨죠? 1톤차. 자, 우리가 먹는 음식의 총량이 여기 보니까 70톤 차입니다. 70톤. 비싸서 보니까 저는 한 80톤 될 것 같아. 꿀꿀이니까.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돼지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인생 통틀어 70톤의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는데 음식은 여러분과 제가 건강하게도 하고 여러분과 제가 병들게도 하는 가장 중요한 기름입니다. 연료입니다. 맞습니까? 네. 이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몸은 100조 개 이상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또 수천억 개의 세포가 매일 아포토시스 작용에 의해서 세포가 병이 들면 스스로 세포 자살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또 새로운 세포로 재생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세포는 무엇을 통해서 재생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세포는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새로운 세포가 재생이 되어서 건강하게도 하고 병들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you are what you eat. 바로 내가 먹는 음식이 내 몸을 결정한다는 말은 진리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마을에서 힐링센터에서 많은 중증 환우분들, 난치성 환우분들을 치료하는데 무엇으로 치료하죠? 수술을 하던가요? 항암제를 쓰던가요? 방사선 처치를 하던가요? 오직 푸드 테라피입니다. 자, 그래서 음식의 건강과 다이어트에서 이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인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환자를 다루는 곳에서 영양학 공부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책에 두 가지 제시를 합니다. 예방의학과 사후 처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방의학이 중요하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하신 3대 통상요법, 사후 처방이 중요한 것 같으세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왜 수술하고 항암하고 방사선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자, 예방의학이란 건강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계속적인 노력이고 사후 처방이란 질병이 이미 걸렸을 때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위해서 증상만을 제거하고 통증만을 없애는 치료법.
다시 말하면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질병의 원인인 라이프 스타일, 푸드 스타일은 고치지 않으면서 특효약만 찾아서 자르고 때리고.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사후 처방과 예방의학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사후 처방이 가장 기본적인 치료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의 원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증상을 약화시키고 질병의 이름만을 변형시킬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질병의 증상을 순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어서 다시는 그 질병에 재발되지 아니하고 전이되지 아니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사후 처방보다는 예방의학에 포커스를 두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병으로 골골골골대면서 가족에게 짐이 되는 처참한 인생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늘마을 여러분들처럼 이제 해독식을 하셔서 날씬하고 예뻐지시고 아름다운 피부로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그러한 건강 전도사들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모 사피엔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뭐가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가끔 정말 좀 어리석은 일을 하는 사람 보면 생각이 없다. 머리가 없다. 이런 얘기 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날씬하고 건강한 상태로 산다는 것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 호모 사피엔스의 기본 권리입니다. 암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는 얘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호모 사피엔스는 암과 친구가 되지 않습니다. 자, 당뇨는 평생 함께 해야 할 동반자이다. 맞습니까? 호모 사피엔스의 의식이 아닙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아프게 마련이야. 당뇨 혈압은 당연한 거지 뭐. 평생 달고 살아야 해. 맞아요? 호모 사피엔스? 아닙니다. 네안데르탈인입니다. 나이살은 어쩔 수 없어, 김기숙 여사님. 내가 평생 베들레헴 달고 살았는데 이거 없어지고 나니까 기운 딸려. 살 좀 찌워야 되겠어. 맞아요? 호모사피엔스 아니고 여기 보니까 모두 다 중국말로 쇼황 거짓말입니다. 샛노란 거짓말. 자, 그래서 마음의 문제 The Mind Matters라는 책 13장에 보면 사람이 아프다고 느끼거나 건강하다고 느끼는 그 둘 사이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생각에 있다. 자, 여러분 건강해지시려면 호모사피엔스가 되셔야 됩니다. 어디에 있다? 생각에 있다.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저자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비 선생님은 당신의 생각이 지금의 당신을 만든다.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가 당신의 몸을 만들지만 You are what you think you are. 당신의 생각이 당신을 만든다. 명언입니까? 네. 맞습니까? 네.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생각하고 설계한 대로 꼴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요, 엄마 등지에서 나는 커서 목사님 사모님이 되고 싶어. 그랬더니 제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돼 있어요. 제가 옛날에는 너무 얌전해서 이런 원피스나 브라우스를 잘 안 입고 청바지하고 티셔츠만 입었었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되고 나니까 이렇게 얌전하게 머리에 핀도 꽂고 이런 원피스도 입으면서 얌전해 보여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이 무엇을 만든다? 나를 만든다. 그래서 제법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얌전하죠. 요리 강습하러 갈 때 보면 신발이 양쪽에 나란히 있죠. 자, 그래서 You are what you think you are.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의 몸을 만들고 당신의 품성을 만들지만 You are what you think you are. 당신의 생각이 호모 사피엔스가 돼서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면 지혜롭게 여러분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지금을 만든다.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여러분 새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human rights. 인간의 타고난 권리는 바로 생각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건강을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황 선생님. 황 선생님에게 원하는 선물을 하나 줄 테니까 하나만 말해보라고 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우리 예쁜 사모님하고 평생토록 건강해지는 거 뭡니까? 자, 맞습니다. 와, 우리 황 선생님은 이제 호모 사피엔스가 되셨어요. 자,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은 와, 내가 평생 쓰고도 남을 그런 돈, 수백만 달러의 돈을 아마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항암으로, 방사선으로, 수술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선물을 주신다면 우리 유미순 사모님 뭘 요구하실 것 같으세요? 뭘 요구하실까? 우리 윤희 씨. 건강이요. 건강이요.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100세까지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호모 사피엔스가 되신다면. 자, 자동차와 사람의 몸은 다르지 않습니다. 자동차도 우리 몸처럼 연료가 있어야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너지가 있어야 운행을 할 수 있어요. 자동차의 엔진이 지능이나 더러운 물질에 의해서 더러워질 때 새 엔진 오일로 갈아주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몸의 내부도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병에 걸립니다. 자동차의 엔진 오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 먹고 잘못 사는 생활 습관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혈관에 뭐가 쌓여요?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혈관에 플라그, 독소가 쌓여서 여러분들이 간에 가서 플라그가 쌓이면 간경화와 간암, 폐에 가서 독소가 쌓이면 폐암, 폐렴, 또 유방에 가서 쌓이면 유방암, 자궁에 가서 쌓이면 자궁암. 이 쉬운 원리를 왜 이해하시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찌꺼기와 독소를 제거하기만 하면 병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정말요? 정말요? 그런데 왜 해독식 하시라 그러면 다 도망가세요? 자, 결국 독소와 찌꺼기가 우리 질병의 원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에 이렇게 암덩어리를 유발하는 독소와 찌꺼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두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사무장님께서 아주 귀한 자료들을 잘 만들어 주셨는데, 자, 우리 몸의 내장 표면은 교체하는 게 5일 정도 걸리고 피부는 14일, 적혈구 세포는 120일, 간은 300일에서 500일, 또 뼈는 10년, 근육은 16년의 교체 주기를 가지고 세포가 노쇠하게 되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아포토시스라고 하는 병든 세포는 스스로 자살하도록 명령을 해서 죽어줘야 되는데 죽지 않고 이 암세포는 죽어요, 안 죽어요? 지 죽을 때를 몰라. 계속 분열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는 두 가지 통로가 있는데 매일 수십억 개의 낡은 세포가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고 병든 세포는 아포토시스 작용을 통해서 죽어줘야 되는데 이 낡은 세포가 독소로 죽지 않고 가득 차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그러면 이 독소는 어디서 나오는가? 독소가 어디서 나와요? 내가 왜 병들었어요? 내 몸에 왜 독소가 있어요? 그 독소는 희한한 돌연변이죠? 여기 보니까 내가 매일에 먹는 음식과, 자, 그래서 건강의 비결의 핵심 중에 핵심은 바로 무엇이다? 내부의 독소를 쌓아놓는 것이다?
아니면 내부를 청소하고 독소를 제거하면 여러분도 이런 중증병에서 해방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래서 내부 청소와 독소 제거가 바로 우리 몸을 질병 없이 평생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비 다이아몬드 선생님은 이 책에서 내내 주장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보니까 참 재밌는 기전을 이제 우리 사무장님이 캡처를 해 놓으셨는데, 자, 매일 더운 물로 샤워하고 먼지를 깨끗하게 털어내고 여러분들이 옷을 입고 어디 행사장에 많이들 가십니다. 그런데 정작 이 찌꺼기가 가득한 몸의 내부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관심조차 두지 않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비 선생님 말씀하시네요. 자, 물걸레로 깨끗이 닦고 신선한 공기로 환기시키기만 하면 우리 방이 깨끗해질 텐데 그 방 청소는 안 하고 뭐 하고 있냐면 별별 해괴망측한 페인트로 이리저리 칠을 하고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이상한 화학약품을 칙칙칙칙칙 뿌려대고 정말 당신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우리 몸에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별별 희한한 화학약품, 항암제, 별별 희한한 방사선 처치. 당신은 정말 이상한 사람입니다. 뭐만 하면 되는데 내부를 청소하고 독소만 제거해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자르고 때리고 하는 걸 좋아하는지. 그러나 우리는 단 한 번도 몸의 내부를 청소하라는 말을 듣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왜? 예방의학은 돈 버는 일이 못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깨끗한 음식으로 몸을 청소하면 날씬하고 건강해진다는 사실은 상업 자본주의 의료 시스템에서는 도저히 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건강의 비결의 핵심 중에 핵심은 바로 무엇이다? 자,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건강의 비결의 핵심 중에 핵심은? 아니요. 핵심 중에 핵심만 하지 마시고 다시. 건강의 비결의 핵심 중에 핵심은? 바로 내부 청소. 즉 독소 제거. 내 몸에 있는 독소 나가라. 자, 독소는 뭐냐면 몸에 축적되면 해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물질. 그래서 여러분에게 유방암을 일으키고 여러분들에게 폐암을 일으키는 해로운 물질이 뭐예요? 독소예요. 이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더 치명적인 독소를 집어넣지 마시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라고요? 내부 청소와 독소 제거를 하시면 간단하게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다고요. 그래서 당신의 몸 내부를 청소해서 생성한 활력을 갖게 되면 각종 통증과 질병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고 중요한 일을 모르고 살면서 병원에 돈과 시간을 헛되이 헌금했을까? 여러분 정말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안 드시죠, 아직도? 아직도 항암을 해야 되나 갈등하시죠? 아직도 수술을 해야 되나 갈등하시죠? 맞죠? 자, 왜 어떤 차는 5년 타고 폐차하고 어떤 차는 50년 타고도 쌩쌩할까요? 왜 어떤 사람은 약가 수술로 너덜너덜해진 몸으로 주위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50세에 골골하다가 돌아가시고 왜 어떤 사람은 병원 한 번 안 가고 100년을 쌩쌩하고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살다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면서 세상을 마감할까요? 자, 여러분 날씬한 몸매와 활기찬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매일 시간마다 배우시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우리 몸에 들어가는 연료가 건강해야 합니다. 휘발유차에다가 가스 집어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람의 소화기관은 채식형인데 동물성이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존 맥두걸 박사, 에셀스틴 박사, 켈리 터너 박사, 존 라빈스 박사는 뭐다?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이 여러분의 유방암과 여러분의 폐암과 여러분의 자궁암과 여러분의 췌장암의 원인이 범인이 무엇이다?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우유, 달걀, 생선, 계란 없으면 요리 못하시는 분들, 자 뭐라고요? 바로 그 메티오닌이 여러분을 병들게 한 범인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병들지 않으려면 우리 몸이라는 차에 채식형이라는 건강 연료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연료를 집어넣고 어떤 연료를 넣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연료가 우리 차가 잘 굴러가게 할까요? 우리 몸이라는 차. 여기 보니까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몸속에 많이 집어넣고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난치성 질병과 암의 원인이 되는 범인은 지방이다.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이 범인이기 때문에 또 림프절에서 지방산이 재발과 전이의 주범이기 때문에 지방을 넣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없다.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기 위한 첫 번째 조건, 섬유질이 많은 과일, 채소, 현미, 정크푸드, 엠프티 칼로리,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드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건강해질 수 있다? 자,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뭐 마시면 된다? 로렌데이 박사가 유방암에 걸렸을 때 어떻게 했다? 다 해봤는데 병이 안 나서. 자, 그래서 뭘로? 물로. 그래서 순수한 자연의 물을 마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체의 건강은 무엇에 달려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달려있다. 깨끗한 피로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섬유질과 물이고 과일과 채소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를 병들게 하는 화학 물질, 활성산소를 만드는 것들, 또 중독성 물질, 정제 약품을 몸속에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암세포에 먹이를 넣어주지 않으면 암세포가 성장해요? 못해요? 자, 암세포를 고사시키려면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암세포에 먹이를 넣어주지 않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정제소금, 정제기름, 정제설탕으로 몸을 오염시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유미가 sugar is sweet. 이거 한번 강의 좀 해달라고 그래요. 설탕을 너무 좋아한다고. 여러분, 고기 생선 못지않게 우리 면역력을 아주 급격하게 6.7배 떨어뜨리는 애가 범인이 누구다? 설탕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회도 설탕의 별명이 미네랄을 훔쳐가는 도둑놈.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설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제소금, 정제기름, 정제설탕으로 우리의 혈관을 오염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스스로 알아서 매일 우리 몸에 있는 독소들을 배출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면 암세포가 더 이상 클까요? 안 클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암의 원인과 정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암세포는 정말 암적인 존재입니다. 몸의 원리와 이 생각하는 호모사피엔스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그게 바로 암세포입니다. 암세포는 몸속의 독성 물질에 의해서 비정상화된 세포가 암세포입니다. 자, 독성 물질이 이 뇌의 정상적인 명령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독성 물질과의 접촉으로 어떻게 된 세포? 어떻게 된 세포? 미쳐버린 세포. 미쳐버린 세포. 정상적인 세포는 분열한 다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분열을 멈추고 또 이제 망가졌거나 또 그렇게 되면 손상이 되면 아포토시스 명령에 의해서 세포가 자살하는데 죽어야 될 때 안 죽고 제멋대로 계속적으로 세포 분열을 하는 것이 바로 암세포인데 그 암세포가 되는 주된 원인은 지방이 범인이고 잘못된 식습관과 이러한 환경 오염에 의해서 암세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상세포를 미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추럴 하이진의 관점에서 보면 범인은 무엇이다? 독소, 곧 지방이다. 우리의 혈관을 막는 주범인 지방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채식을 하는데, 건강식을 하는데 왜 내 몸에 독소가 이렇게 많지? 왜 내가 암에 걸렸지? 원인은 뭐다? 독소를 배출하지 않아서이다. 한자로 입구자 3개 밑에 매산자가 무엇이다? 그게 무엇이다? 입구자 3개 밑에 매산자. 건강식을 해도요, 기름에 튀기고 볶고 지지면 암에 걸린다, 안 걸린다? 건강식을 해도 많이 먹고, 많이 과식하고, 간식하고, 너무 자주 먹고,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늦게 먹고, 너무 불규칙하게 먹고, 너무 부절제하게 먹으면 아무리 좋은 채식을 해도 암에 걸린다, 안 걸린다?
그래서 세포가 오랫동안 화학적 변화를 통해서 돌연변이 상태로 진한 결과물이지, 암은 어떤 이상한 내 몸을 공격한 이상한 외부 물질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가 10년, 20년 잘못 먹고 잘못 살아온 진화의 산물이라는 점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또 재밌는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몸이 어디에서 암이 발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못 깨달으니까 다 유방암이니까 유방 한쪽 절제하면 끝나는 줄 아세요. 자, 몸이 어디에서 암이 발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암은 무슨 암이다? 전신암이다. 유방 절제하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수술하고 나니까 림프까지 같이 절제하니까 면역력이 있어요, 없어요? 하루에 정상인들도 하루에 3,000개에서 5,000개의 암세포가 생기는데, 정상인들은 내추럴 킬러 세포가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암세포가 들어와도 무찔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뭐가 내 몸에 방위대가 없는데 뭐가 암세포를 무찔러 줄 거예요. 자, 유방 자르면 돼요, 안 돼요? 이 선생님께서는, 제가 다음번에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한번 하시겠지만, 유방 절제는 죄송하지만 미친 짓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왜? 내 몸 안의 의사인 림프 시스템을 제거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다. 절제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모르고 하셨지만 죄송하지만. 자, 그래서 몸에 어디에서 암이 발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암이 발생하느냐. 호모사피엔스는 몸이 어디에서 암이 발생해서 그걸 절제하는 게 다가 아니라, 내가 왜 암이 걸렸지? 요걸 깨달으셔야 된다고요. 맞습니까? 암은 한순간에 발생해요? 급성으로 가나, 맞죠? 그것은 매우 오랫동안 원인을 제거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 원인을 제거하지 못한 결과가 뭘까요? 그게 뭐예요? 독소를 제때제때 배출하지 않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세포는 매우 느린 속도로 돌연변이 되는데, 잠자고 나니까 아침에 갑자기 유방암 세포 생겼죠? 잠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자궁암 세포 생겼죠? 자, 여기 보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암세포 하나가 12개 암세포로 되는데 몇 년이 걸린다? 1년. 여기 몇 년이 걸린대요? 12개 암세포로 되는데 1년이 걸린대요. 연필 심지만한 크기로 변하려면 몇 년이 걸린다? 요맨한 연필 심지 하나 0.1mm, 0.2mm 되는데 몇 년이 걸린다? 6년. 자, 1년이 걸리고 6년이 걸리는데, 요만한 거 6년 걸리는데, 여러분 하늘마을 오시면 전화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몇 개월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해서 말기, 폐암 4기에 림프 전이 돼 있는데, 내가 몇 개월 있으면 암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까? 자, 평생 잘못되어 있는 푸드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 평생 고치셔야 합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이제 잘못되어 있는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고치기로 결정하고 실천하는 것이 호모사피엔스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눈으로 암세포를 발견하려면 몇 년이 걸린다? 1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1cm의 콩알 크기만한 암세포가 생깁니다. 그래서 암은 무슨 병이다? 무슨 병이다? 라이프 스타일 디지즈. 유미야, 암은 무슨 병이다? 또 생활습관 병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은 암에 걸리면 잘못되어 있는 질병의 원인은 고치지 않냐고, 증세만 오락실에 가면 두더지 툭 튀어나오면 툭 때리고, 두더지 툭 튀어나오면 두더지 툭 때리는 것처럼, 왜 암에 걸리면 내 잘못되어 있는 생활습관, 식습관을 고치지는 아니하고 두더지 톡 때리고 수술하고, 두더지 톡 때리듯이 항암하고, 두더지 톡 때리듯이 방사선하고, 암 나아요, 안 나아요? 원인은 그대로 있는데. 자, 여기 재밌는 표현을 얘기합니다. 자, 암세포는 재발되거나 전이되는 것이 아닙니다. 암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폐의 일부분이나 유방 한쪽을 절제한다고 해서 암이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유 여사님 잘하셨지? 절제 안 하시기를 잘하셨지? 저 우리 김 여사님 잘하셨지? 이제 저한테 불평하시면 안 돼. 자, 여기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나무에 있는 사과를 다 따버리면 그 사과나무에서 다시 사과가 열리지 않죠?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 다 따면 사과 이제 안 열리죠? 이게 여러분이 약물 처치하는 것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수술하면 이제
암세포가 안 올라오겠네요. 사과나무에서 사과 따니까 사과가 이제 더 이상 안 올라오겠네요. 맞죠? 자, 비정상적인 세포가 자라나는 이유는 독성 물질을 몸에 주입하는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자, 이제 제가 중요한 거. 그래서 이제 하늘마을 힐링센터에서 유방암 환자, 폐암 환자, 림프전이, 사기, 말기 모든 암 환우분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하비 다이아몬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이 첫째 선행되어야 한다? 내 질병의 원인이 되는 독소를 해독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건 한 번 하고 끝난다? 한 번 하고 끝난다? 규칙적으로 엔진 오일 갈아주고 내부 청소하듯이 규칙적으로 우리 독소가 자라지 않도록 무엇을 해줘야 한다? 해독식을 해줘야 한다. 첫째, FCA는 무엇이다? Fruit Detox Diet. 과일 해독식이다. 그 다음에 케어 다이어트는 보호하는 식사이다. 엔티캔서 다이어트는 항암 건강식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호식을 해요? 보양식을 해요? 보양식을 해요. 자, 유미야, 호모사피엔스는 보호식을 한다? 보양식을 한다? 이제는 알아듣네. 자, 그래서 요 FCA 다이어트 시스템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체력에 따라서 어떤 분은 3일 해독식, 3일 보식, 3일 정규식, 이걸 2달, 석 달 돌리니까 비록 유효사님처럼 좀 섹시하게 마르고 날씬해졌지만 암세포 어떻게 된다? 오토파지의 원리에 의해서 암세포는 뭐가 되고 있다? 고사되고 있다. 자, 그러므로 과일식하면서 살 빠지는 거 저 원망하실 거예요? 저 쫓아다니면서 툭툭 찌르면서 살 너무 빠졌는데 부원장님 나 이번 주는 안 하면 안 될까? 툭툭 찌르시는 분들, 자, 이번 시간에 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극도로 체력 허약할 때는 115, 7일 사이클을 하시거나 또는 222나 223을 하시거나 또 체력과 영양이 양호하실 때는 333 패턴을 하시거나 또 과체중이거나 영양이 양호하실 때는 737이나 이런 각자의 체력에 맞는 이런 해독 사이클로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해독을 하시면서 영양식과 보호식을, 영양식과 해독식을 절묘하게 이 패턴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시면 암세포가 짱이 날. 암세포 어디 갔을까요? 암세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과 제가 내 몸 살리는 육신의 해독과 함께 이제 그 해독이 내 몸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몸의 해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해독을 하시면서 배가 고프셔서 정말 저를 원망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이 음식물만 쫄쫄 굶는 굶식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살리는 마음의 해독이 같이 이루어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하게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암세포를, 이 폐에 있는 암세포를 조직에서 떼어내서 바이옵시 해가지고 시험관 안에 넣어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정상세포가 얼마나 암세포가 되는가를 보기 위해서 시험관 안에 넣었는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정상세포가 어떻게 됐을까요? 암세포가 정상세포가 다 돼버렸어요. 암세포를 떼어내서 시험관 안에 넣었어요. 정상세포 있는데. 그러면 과학자들은 얼마나 빨리 우리 몸의 상태처럼 암세포가 들어가면 정상세포도 신속하게 암세포가 되니까 그렇게 될 줄 알고 그 사이클을 보기 위해서 넣어놨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암세포가 없어져 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답은 왜 우리 몸 안에선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자,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 하면 돼요? 시험관 안의 상태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시험관 안에는 남편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평생 왼수, 에이그 지글지글 없어. 응? 애들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돈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남편 용서하지 못하고 시어머니 미워 죽겠는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암세포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마음의 해독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육신의 해독만 하니까 배고파 죽겠죠. 뭐까지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마음의 해독까지 이루어져야 돼. 남편 미워 죽겠는 그 독소 배출하셔야 됩니다. 내 돈 띄어먹고 도망간 그 옆집 언니 미워 죽겠는 독소,
제거하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요 해독이 이루어지시고, 두 번째, 시험관 안에서 암세포가 자라나지 않는 비결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암세포에 먹이를 넣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암세포가 좋아하는 먹이가 뭐예요? 지방산.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과 메티오닌,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고도로 정제된 정제유로 기름에 볶고 튀기고 지지고 살찐 채식하는 사람들 건강식이다 아니다. 자, 그래서 비만은 모든 병의 원인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에서 저를 벗어나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교통이 이루어질 때 내 육신의 독소가 제거되고 내 마음의 독소가 제거되면 여러분 이제 건강해지실 수 있을까요?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제가 선창하면 따라하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가 홀로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일상생활로 분주할 때라도 우리 구주와 이야기하는 습관을 기르라. 뭐 할 때 여러분? 홀로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일상생활로 분주할 때라도 나의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습관을 기르라.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마음을 끊임없이 하늘로 향하여 도움과 힘과 빛과 지식을 얻기 위하여 조용한 탄원을 올려라.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 생활 속에 계시는 예수님, 그것이 안전의 비결이다. 이제 우리 마음의 독소가 차지 않는 비결이 바로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고 동행하고, 이렇게 될 때 우리 육신의 독소가 다시 차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은 건강하신 영육간의 건강한 울트라 슈퍼 우먼들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